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반스 티셔츠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스 티셔츠입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의 일면 사진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일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입니다. 경향신문에서 가져봤어요. 네. 문 대통령이 아주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한국 경제 성장 막으려다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신중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죠. 이런 분이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치밀한 판단과 치밀한 분석 속에서 나온 말일 것이고,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 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면서 일본이 조준 타격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신성장 동력 3대 기둥 중의 하나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주저앉히기 위함이다 라면서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출하면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도 이제 실은 수출이겠지만은 이 분업화된 체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에다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소재, 재료 이런 것들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B라는 나라에서는 그 재료를 갖고 뭔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A라는 나라에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A라는 나라는 완성품 만들어서 또 B라는 나라에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 체계가 돼 있는데 재료를 안 줘? 야, 그럼 우리가 재료 딴 데서 구할게. 너희들하고는 이제 끝이야. 문 대통령의 선언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제2의 임진왜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맞다면은 지금 이 시점이면 그럼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을 마땅히 지지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일본과 척지면 안 된다느니,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일본 편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의 광고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걸포 샤워 정수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걸포. 요즘 그 물 문제가 언론에 참 많이 나옵니다. 먹는 물은, 마시는 물은 생수를 사 마실 수 있지만 씻는 물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네, 마시는 물이야 당연히 요즘 생수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수돗물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은 참 마시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요, 공공이요, 이런 기본적인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서비스들은 중단 없이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러면 최상의 수돗물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붉은 수돗물이 나왔을 때 공공에다가 막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이따위 물을 보내냐고. 그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국민된 권리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제공하는 물이, 지금 그 상태인데 말이죠.
근데 뭐 수돗물을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끓여 드시거나 혹은 뭐 대부분 생수를 사 드시거나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그렇죠. 씻는 물도 이제 좀 필요합니다. 예, 씻는 물. 예. 시걸포 샤워 정수기. 예.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필수입니다.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필수입니다. 시걸포 정수기는 전 세계 67개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의 70%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아시죠? 타워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이기도 합니다. 검색창에서 시걸포 샤워 정수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080-007-0980 080-007-09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걸포 정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7,000원 운전자 보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신가요? 40세 남성 기준 월 10,000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에 가능합니다.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50세 남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원 보장에 월 2만원대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2만원대 비갱신 암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중무휴입니다. 연중무휴예요. 밤 9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전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문의 전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자, 또는 02849-9730 02849-9730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1588-7161 1588-7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료 광고라서 또 보험 광고라서 제가 뭐 세부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또 뭐 법에 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써주는 것만 읽었는데 뭐 하여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제 항상 저희가 6개 뉴스만 다루다 보니까 그 밖의 기사는 굉장히 좀 소홀히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짚을 수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청와대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후보자를 직함을 뗄 움직임입니다. 윤석열 후보자.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청와대가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했다 이런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그게 어떻게 그게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 정말 거짓말이라고 한번 칩시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선의도 있어. 그래서 사실 야당 인사들조차도 정두원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사람도 이거 문제 안 된다. 트집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도 얘기한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근데 청문회 도중에 이거를 올려가지고 쓸데없이 막판에 논쟁점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럴 가치가 있는 사안이냐.
그때 했던 말 다르고 지금 했던 말 다르네? 그러면은 왜 말이 다른지 그 맥락까지 다 파악을 해서 보도를 해야지. 굳이 청문회 도중에 그걸 보도하는 것이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저 윤석열 후보자 압도적으로 국민들 지지받았는데 40대 40이 됐어요. 임명 찬성한다 40, 임명 반대한다 40.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님이 그 취재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뻥친 거, 그걸 드러내는 것이 대한민국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나는 옳다. 우리는 누구도 다 깐다. 이 차원에서 이제 기사를 낸 것 같은데, 참,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뉴스타파가 어디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혹은 기사 쓴 기자가 과거에 저쪽 동아일보 계열에 있었다고.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똥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국민들의 분노. 이 분노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맥락까지 다 짚어보면은 선의까지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표현이 날석이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 뉴스타파가, 우리는 사실 보도할 뿐이지 정파성 혹은 이윤동기 이런 거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정파성이 있고 이윤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국민 편에 서서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겁니까? 나 참 답답합니다. 그래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또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또. 자, 공화당이 말이죠. 광화문 천막을 치웠어요. 경찰까지 나선다고 그러니까 쫄았지. 이 쫄보들이에요. 쫄보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정대 집행 앞두고 자진 철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 4동. 오늘 새벽 5시쯤에 조원진 씨가 지금 그 텐트를 걷겠다라면서 하지만 광화문 광장을 포기할 수 없다. 천막 8동을 조만간 다시 칠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치고 빼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손댈 여지가 없나요?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 여지가 없나요? 나중에 다시 설치한다? 이쯤 되면은 이건 공권력을 농락하는 거지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위헌정당이에요. 위헌정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JK님은 어제 우리 교회 목사가 윤석열 엄청나게 까던데 토할 뻔했음. 윤석열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 공화당 광화문 광장에 있는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는 소식. 자, 그리고 정경두 교체.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예요. 조선일보 기사니까 여러분들 새겨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눈길을 끌긴 하네요.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정된 개각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강경화 장관 교체하면은 이거 지금 한일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를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올바른 결정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다만 삼척 목선 사건이나 해군 이함대 사령부의 허위 자수 파문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정경두 장관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국방부 장관 한 명 세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사가 말끔한 그런 후보자 찾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뭐 그래서 세운 분들이 뭐 망언이라든지 이런 기강회의 이것 때문에 또 시비에 휘말리고요. 아이고 참 청와대 고심이 크겠습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 막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진왜란 때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만 생각했던 선조와 측근들과 같다. 선조와 그 측근들과 같다. 문재인 정권이. 근데 이제 와서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 관련한 언급을 했죠. 전남에 가서 말이죠. 댓글 중에는 배 12척 갖고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세월호 한 척 갖고 박근혜 정권을 이긴 문재인 정권이 낫다라는 얘기도 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자들한테 이제 황교안이 가서 기자들이 이제 황교안한테 가서 이 정미경이 한 말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미경이 충분히 말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오후에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나이스에스님 말씀이래요. 정미경 수원이 싼 똥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김용민 라이브에서 우리 정미경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이분이 간증한 걸 갖고 저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해하라고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자, 다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데요.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심각한가 봐요. 학교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따돌리고 밥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섞고 일도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죠. 특히 또 나이,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같은 인적 속성, 근무 연수, 전문 지식 등 업무 역량, 노조,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그리고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그렇죠. 감사부서나 이런 데는 일종의 헌병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머리 위에 존재하는 직장의 어떤 헌병 같은 기구이기 때문에 권력 부서인 거죠. 권력 부서. 또 정규직 여부. 네, 이런 걸로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또 직장 내 행복 추구권을 권리하는 이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 뭐 이런 이유로 해고 같은 불이익 처우를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어요. 또는 괴롭힘을 당한다 했을 때 반드시 자기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민이 신고하면 어쩌냐고. 그러면 김수민한테 돈을 주면 됩니다. 김수민은 유물론자예요. 돈을 주면 됩니다. 예.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과연 정당하냐 부당하냐 오늘 이제 그 교단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매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 2013년인가요? 그때 이제 세습은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단 산하의 교회에서 세습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습 방지법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직을 물려줬을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명성교회가 이 빈틈을 노린 거예요. 아버지 김사만 목사가 그만둡니다. 정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만둬요. 근데 아들은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한참이래 봐요. 1, 2년 정도였는데요. 그 후에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럼 그 사이 블랭크 기간 동안이 있기 때문에, 블랭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습이 아니다. 아버지가 후임자로서 아들을 다이렉트로 넘겨줄 때만 이 세습방지법에 저촉되지만은, 아버지가 그만뒀고 한 1, 2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세습이 아니다. 지금 이 논리를 지금 명성교회하고 명성교회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블랭크 기간 동안,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없었던 기간 동안에 그럼 김사만 목사의 영향력이 없었느냐? 김사만 목사는 지금도 김하나 목사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담임 목사가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도 김사만 목사의 지배력이 강고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세습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재판국에서는 명성교회 말을 듣고 명성교회 말을 막 힘을 실어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김사만 목사의 세습을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총회 대의원들한테 강력한 반발을 샀어요. 그래서 재판국원들을 싹 갈아치우고 새로운 재판국원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오늘 만약에 결정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작년 총회 때 명성교회 세습은 안 된다는 막 그 총회 대의원들의 그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세습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명성교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명성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힘썼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명성교회가 지금 재판국원, 오늘 판단하는 재판국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힘을 썼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닌가. 두 번째,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건 세습이고 부당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인데, 이 두 번째 경우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냐.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판돈을 거는 건데,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겁니다. 그 9월에 이제 총회가 있거든요. 9월 총회 지나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9월 총회 지나면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9월 총회 지나서 그때 명성교회가 옳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9월에 있는 총회를 서울 영락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상식적이고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대의원들이. 근데 서울에서 포항으로 옮겼어요. 총회장을. 이런저런 명분을 들이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학생들은 알지. 요거 저 명성교회 손들어 주려고, 명성교회 힘 실어 주려고, 세습을 허용시키려고 저 포항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이 반스티어 저희가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한 벌 만들었는데 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팔기로 했습니다. 많이 사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간 사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주문하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신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이 한일 갈등 관련한 기사인데요. 성한용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규환 의원은 국가 품질 명장이다.
국가품질 명장이 돼서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는 거군요. 7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을 성한용 정치선임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다. 공작기계, 로봇, 4차 산업 분야 핵심 기술이 없는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와 일본은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가 모닝 경차라면 일본은 덤프트럭이다. 모닝과 덤프트럭이 지금 마주친다는 거죠. 그럼 모닝만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안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타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체질 개선, 또한 부품의 국산화 같은 충격요법을 통해서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딴 소리, 지금 전쟁 중에 이런 얘기한다는 거는 이적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막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병이 장군 보고, 장군 이 싸움 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 하지 맙시다.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 다 줬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총살시키는 거지. 총살로 가는 거지. 총살로 모시는 거지. 이 전쟁 와중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영도력을 믿고. 그래서 결과를 놓고 판단하더라도 지금은 전투 중이면은 힘을 실어줘야지. 일본 편을 서고 있어요. 이 자유한국당의 본질입니까 이게? 권희경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성환용 기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치킨 게임의 고수다.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북미 정상의 거친 설전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나는 전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김정은보다 내가 더 미친놈처럼 굴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와, 진짜 이런 말 했다면은 트럼프 대단한 협상가 아닙니까?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알 거예요. 트럼프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뭐 다시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상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 강자에게 힘이 있다면 약자에게는 깡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깡도 보통은 넘는다.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씨발 무슨 일본한테 우리가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싸우지도 말자. 이 지랄을 떨고 있으면 이게 이 나라 국민입니까? 보수 언론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무능을 조롱한다. 요즘에야 좀 일본을 비판하지 과거에는 완전히 우리 정부만 조롱했어요. 이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아베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까? 언론이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한용 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전쟁 중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쟁은 아주 치밀하게 또 냉정하게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술을 짜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안 되니 하지 말자. 지금 단계에서 개전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건 이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가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동네마트 3,000곳도 동참했다. 한상총련이라고 있어요. 한기총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한상총련.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애국적인 동참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 그 이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일부 자영업 점포에서 시작한 일본 제품 판매 중단 운동에 최근 동네마트 3,000곳이 동참했는데 여기에 슈퍼마켓 2만 곳이 가입된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도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우와, 대단하네요. 예?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일본 담배와 맥주 판매를 중단하고 추가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러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소매점들이 이렇게 2만 곳 넘게 만약에 우리가 발주도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은 똥줄 타는 거죠. 일본 제품 매출 하락세는 편의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 일본 맥주 매출은 지난 4일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불매 운동이 가시화된 지난 5일 처음으로 13.5% 하락했다. 이후에 이마트24의 일본 맥주 매출은 지난 10일까지 매일 30% 안팎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고, 참 우리 국민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또 이제 GS25도 그렇대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맥주 전체 매출이 1.5% 올랐습니다. 또 맥주를 찾는 시기 아닙니까? CU도 그런데 GS25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24.2%나 떨어졌고요. CU도 같은 기간 일본 맥주 매출은 21.5%나 떨어졌어요. 전체 맥주 매출은 올랐는데, 그런데 일본사는 20에서 30% 매출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세븐일레븐 역시 일본 맥주 매출은 16.8% 떨어졌고, 반면 국산 맥주 매출은 모든 편의점에서 4에서 5%씩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술을 마시질 않아가지고 맥주가 어떤 맛인지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 일본 맥주 이거보다도 이 국산 혹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외국산 맥주 중에 뭐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동강 맥주. 그 먹기 쉽지 않지. 그 수입이 안 되는데. 예? 30% 줄었으면 많이 줄어든 것임. 완전 없애버립시다. 와, 그렇군요. 아사히 대신에 피츠 마시면 바본 거 인정한다. 그래. 카스라이트가 좋다고 하셨나요? 칭따오 맥주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예, 에델바이스도 맥주 브랜드예요. 예. 카프리 좋다고 하셨고요. 원래 카스만 드신다고 보라이님. 하이네켄 맛있다고. 그래요. 블루문 칭따오 맛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칭따오는 중국 건가? 유니클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이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실적 발표 현장에서 불매 운동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 조금 타오르는 것 같은데 곧 식어진다. 한국 내의 불매 운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에? 제 아내가 이렇게 무슨 정말 중요할 때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런 대중적인 어떤 바람, 이런 운동 이런 거는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일본산 건 정말 용납 못 한다고. 유니클로 그 발언을 전 사실 아내한테 처음 들었어요. 에이, 설마 그런 말을 했겠나? 미쳤어? 어느 기업이 그런 또라이 짓을 해? 했는데 그 또라이 짓을 한 거예요. 또라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 썩소를 지으면서 그럼 유니클로 안 사줘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일본산 불매운동.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인사들도 있어요.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이성으로 논리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정을 앞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싸울 땐 싸워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서로 어떻게 퇴로가 없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썩소를 지으면서 일제는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또한 일본과 가까운 기업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이런 기업들 또 뭐 많이들 또 정보가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거는 이용하지 맙시다. 일본의 그림자라도 밟히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구나. 이 교훈을 심어줘야 됩니다. 일본 국회의원 뽑지 맙시다 하시는 홍승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권석천의 시시각각,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가 정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정말 누런 똥바다에 핀 한떨기 장미 같은 분입니다. 권석천 논설위원. 징용 판결 지연 잘하니지라고. 여러분 뭐 전에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인용하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징용 판결을 지연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가 가지고 강제 노역을 살았던 분들, 이분들 청춘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는 이들의 고생까지 묶어서 퉁쳐가지고 지가 다 받아 처먹었어요. 물론 그걸 뭐 한국중화공업의 시드머니로 썼다고 그러는데 이 개인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왜 지가 퉁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징용 판결, 그러니까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 이 판결을 이제 내려야 하는데 박정희 딸 박근혜는 이걸 내내 지연시켰어요. 사법부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잘못된 일이죠.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위해서 자국민이 피해를 입었던 과거사를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판결을 지연시켰어요.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게? 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눈앞의 우려 때문일까? 강제징용 사건이 5년 넘게 대법원에 묶여 있었던 것이 갑자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부장 판사의 블로그 글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판결을 지연하려 했다는 말이 일간지에 실린다. 이 일간지가 조선일보입니다. 이 씨발 새끼들. 매국, 친일 정도가 아니지 종일이지. 쪽발이 언론. 조선. 존재 자체로 악인 이 조선, 징용 판결 지연이, 이런 외교 갈등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의 심모 원료 때문이다. 이런 개젖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조선일보가. 개쓰레기 신문. 똥통에 처박을 신문.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양심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이에 박근혜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 정부와 담판을 벌이지도 시민들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 5년 동안 징용 피해 때문에 청춘을 빼앗긴 원고 9명 중에 8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오던 날 94살의 생존자 이춘식 씨는 눈물을 흘렸다. 혼자 있어서 슬프고 서운하다. 혼자 있어서 슬프고 서운하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판결 지연의 유일한 성과다. 이 개새끼들아, 이 존만한 새끼들아, 좋겠다 이 씹새끼들아. 판결 지연돼가지고 이 씨발놈들. 이춘식 선생님이 한일 갈등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변호인인가요? 누구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유, 나 때문에 이렇게 일 벌어졌다고. 내가 그냥 참고 견디면 될 것을. 씨발놈들 같으니라고. 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게 아주 좋은 게 뭐냐면요. 존만한 새끼들의 그 면모가 다 드러났어요. 이 친일 수구, 매국 새끼들, 개새끼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판결 지연의 유일한 성과다. 눈물이 나네요. 막 울컥해지고 말이죠. 야, 이 씨발, 그럼 국가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강제노동당하고 그리고 한 푼도 못 받고 이 씨발, 박정희의 나라에서는, 박근혜의 나라에서는 그게 용인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좋아 씨발 너희들이 한번 이런 징용 판결 지연 이런 새끼들 한번 징용시켜봐야 돼. 이 씨발 같은 얘기할지 존만한 새끼들 개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역사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뜨겁게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뜨겁게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 때 적전 분열 행위, 이적 행위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새끼들이 적전 분열 행위를 하는지, 이적 행위를 하는지 똑똑히 그 이름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 속의 쓰레기들이 누군지를 똑똑히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요, 씨발. 내가 사실 홋카이도 가가지고 온천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내 좀 바람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기도 했었어요. 1년 전에 홋카이도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절대 안 가, 이 씨발. 일본 열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안 가, 이 씨발. 예, 제가 좀 흥분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놈들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으면 나도 안 해. 김용민이 인생에서 도발하지 않는 이상 나는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 그래왔던 것 같아. 멀쩡한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뭔 잘못을 했거나 혹은 나한테 도발해 오거나 그럴 때 싸움을 붙어주지. 가만히 있는 분 가서 괴롭히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에 가득한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침해했는데 같이 가서 한번 휘말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남을 사지로 몰았던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맥없이 믿어버리고.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야.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같이 명예훼손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고통을 준 그분한테 머리를 숙여야죠. 잘못했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누군가 뒤에 숨어가지고 난 저 사람이 한 말 그대로 복창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하자고 해서 같이 돌 던진 건데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언론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좀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렇더라도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징용 판결 지연이 잘한 일이다. 이 새끼들. 이런 새끼들 한번 징용 보내봐야 돼. 한 일주일만. 저 뚫린 입으로 저런 소리가 나올지. 자, 오늘 만평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겨. 웃어요. 큰 웃음, 큰 웃음을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 바로 민경욱이었다고 하더라고. 나경원 배꼽 잡고 웃고. 이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막말 퇴출하라라고 얘기하니까 황교안 전도사님 졸고 계시고, 역시 장도리 만평은 정말 이렇게 캐리커처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야옹이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오늘 장도리 만평 함께 봤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장도리 만평이었습니다. 황교안이 아니라 잠교안이요. 자, 오늘 5시 5분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가 있습니다. 홍선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액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권희경님인가요? 20만 원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많이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8시에 피아지방법원 라이브가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재인 변호사 처음 방송하는 분입니다. 처음 방송하는 분인데
너무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당연하고 우리가 뭐 무한한 책임감과 무한한 또 이런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욕설이나 폄하나 이런 거 이거 말고요. 예. 좀 처음 방송하는 분이니까 이 분위기 파악도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 그렇게 좀 어느래도 조금 좀 핀트가 어긋나는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밀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딸이라는 거. 예. 아, 김용민이가 키가 더 커요. 예,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스위치온님, 소변호사 때문에 본다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경찰 조사 어땠는지 어제 그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게 한두 번 그 출석해서 조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요령과 기본과 이런 것들을 잘 알죠. 예. 소변 잘하도록 앞으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람이 성장해야 되니까, 예. 뭐 사실 소재인 변호사의 그 법리나 뭐 아주 실력을 보면 좋아요. 아주 뭐 그 나름의 에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방송에 나와서 설명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아서, 뭐 뭐랄까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난 점점 잘해 갈 거니까 여러분 믿어주시고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평화나무 회원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로고시안닷컴입니다. 로고시안닷컴. 전화도 있습니다. 026406-0507, 026406-0507번이고요. 평화나무를 도와주실 목적으로 이 빤스 티셔츠 구매해 주실 분들, 팟빵 김용민 브리핑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팟빵 보이시죠? 이 실시간 순위에서 시사 김용민 브리핑 현재 실시간 1위입니다. 예,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평화나무 빤스 티셔츠 구매하기,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나무 빤스 티셔츠 구매하기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빤스 티셔츠 구매가 가능하게 구글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예,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평화나무 후원 빤스 티셔츠 판매 팟빵 김용민 브리핑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티팬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 모양으로 일단 만족하시죠. 예. 그래도 그 여성 팬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그러면 불쾌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 빤스 얼마나 전통적이고 재밌습니까? 빤스 하면 이 모양 아닙니까? 빤스 하면 이 모양이죠. 티팬티건 팬티지. 티빤스라고 안 하잖아요. 예? 빤스는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이에요. 예. 자, 빤스 티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김용민 먹는 거 아니고요. 전액, 그 제작비를 빼고 나머지 수익금은 전액 평화나무를 위해 쓰이고요. 평화나무는 또 한국 개신교가 더 이상 이 한국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앞세우는 그런 집단이 되길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나쁜 짓 못하게 하는데 제가 평화나무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구멍 있냐고? 없어요. 구멍 어디 있어요? 빤스, 아니 티셔츠에 그 구멍을 어떻게 냅니까? 자, 빤스는 역시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소식 보겠습니다.
빤스 이야기입니다. 빤스. 예. 빤스 목사 전광훈 이야기입니다. 전에 그 평화나무가 보도를 했었죠. 빤스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 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도들에게 거금을 거둬서 착복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가지고 서울 해화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장을 낸 교계 관계자 말은요, 전광훈 목사는 금융위원회에 인가받지 않고 은행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은행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전광훈 씨가 은행 설립 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는데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 이게 고발인 측 주장인데요. 저희 그 평화나무가 여러분들께 처음 이 선교은행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었습니다. 그렇죠? 평화나무가 또 이렇게 한 건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라는 말도 함부로 못 씁니다. 신학교라는 말. 왜냐? 대학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신학교를 하려면 신학원?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신학교로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은행?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대학?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반드시 허락받아야만 은행, 대학?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허가받지 못하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은행 만든다면서 돈을 거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분명히 그걸 밝혀야 할 텐데 빤스 목사가 밝힐 수 있을까요? 빤스 주장은 우리는 은행을 허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허가받으셨나? 은행 설립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우리 전 목사님 본인이 허가받았다고 하면 허가받게 되는 겁니까? 앞서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말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발언했다면서 전 목사를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종북화, 공산화돼서 지구촌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예. 이 내용도 넣어주셨네. 세계일보가. 고맙습니다. 예. 우리 레드의원님 말씀처럼 은행이 무슨 동네 편의점입니까? 뭐 은행 간판 갖다 붙이면 그거 돼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자은행이라는 표현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은행자가 들어갔잖아요. 정자은행. 예전에 문제은행, 그것도 아마 지금 그 이름 못 쓸걸? 은행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에?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전광훈 목사,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조사를 받으시겠네요?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보도가 나오면은, 발을 빼기 쉽지 않아요. 경찰이나 검찰이요. 묵살하기 쉽지 않아요. 은행꽃이 그 은행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은행 뭐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빤스. 은행나무. 그 은행이 그 은행 아니잖아요. 금융업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네요. 나혜련님. 예, 그래요. 저게 참 있었네요. 그 장발장은행. 그것도 은행이란 이름을 달았는데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저리 대출이니까요. 무슨 시중은행의 개념은 아니죠. 입출금이 가능한. 예, 알겠습니다. 자, 막말 전광훈이가 이제 은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고요. 자, 오늘도 서울신문이 호반건설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호반건설. 예, 지금 서울신문의 3대 주주예요. 1대 주주가 기획재정부, 2대 주주가 이제 서울신문 직원들,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3대 주주가 호반건설입니다. 1대 주주 지분 30%, 2대 주주 지분 29%, 3대 주주, 즉 호반건설 지분 19%. 이제 호반건설은 1대 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기획재정부 지분을 사들이면 되겠죠.
기획재정부가 판다면 기획재정부 30에 호반 19 더하면 49. 일대주주, 압도적 비율로 일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서울신문 직원들이 기를 쓰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중적으로 두드리고 때리고 있습니다. 호반건설그룹의 터널링 수법에 의한 꼼수 승계를 지적했는데, 터널링 수법이 뭐냐? 땅굴을 파서 몰래 물건을 빼돌리는 것처럼 교묘하게 기업 재산을 총수 일가로 빼돌리는 수법인데, 표면적으로는 사업 다각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회사 돈으로 다양한 영역의 회사를 사서 3남매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붙여줌으로써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기업 승계를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 아니냐. 우와, 상속세, 증여세 회피하셨다. 실제로 호반건설그룹 주요 회사 자산과 일대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장남은 호반건설에서 54.73%, 장녀는 30.97%, 차남은 41.99%, 호남 프라페티, 호남 호반 산업, 이렇게 해서 또 김윤혜, 김민성 두 사람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그룹은 최근 본업인 건설업 외에 비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유통과 레저, 관광, 심지어 언론에까지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주현 서울대 시장과정부 연구센터 연구원은 이 같은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는 터널링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요 계열사를 하나씩 주고 계열 분리를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면서 과거 재벌들이 많이 쓴 수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의 편법 대물림. 이게 상속 증여세도 회피하면서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언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서울신문 하면은 아직 공직사회에서 알아주죠. 서울신문 기자 하면은 무시할 수만은 없어요. 뭐 독자가 많이 줄어도 그 신문을 먹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겠다. 그래서 뭐 자기들의 호반건설 오너 일가의 뭐 하여간 이 지배력 또 상속 무난하게 하겠다. 거기에 서울신문이 이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서울신문의 구성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호반건설 때리기에 나섰어요. 예. 건설사들이 언론사 갖는 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 자들이 사실 이 부동산 정의를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부동산 통해서 이득 보려고 하는 이 자들이 지금 언론을 쥐고 흔드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신문 간만에 힘내라 일개미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호반건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신문 내에서 이거 오너가 생겼는데 우리가 오너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오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젖같은 새끼들, 기회주의자들이 또 아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세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면 안 되고요. 정부 지분, 기획재정부 지분을 함부로 이런 민간, 특히 건설사한테 파는 일은 없어야겠다. 사실 호반건설이 그 19%를 포스코로부터 사들였거든요. 포스코는 왜 이 건설사한테 팔았을까? 물론 포스코가 무슨 공기업은 아니죠. 과거엔 공기업이었다가 이제는 민간 기업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 때는 포스코에다가 기사람 갖다 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MB의 현재도 MB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예. 서울신문 기업에 굴하지 마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넘어가면은 그때는 또 서울신문은 호반일보가 되는 거예요. 호반신문이 되는 겁니다. 예. 언론사를 통해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려는 듯, 혹은 그 건설사의 그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이 언론을 창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너무나 뻔하죠.
네,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자사고 폐지, 다음은 일반고 살리기. 이런 제목의 칼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쓰신 분은 심성보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인데요. 자사고 폐지, 다음 일반고 살리기. 읽어볼까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교육 다양화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자사고 폐지는 자녀의 입시 성공을 선점하려는 일부 학부모의 욕구를 수용해서 이를 다양화로 포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교육의 다양화로 포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교육의 다양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사고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자사고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지 못했다. 고유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서 부유층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교 교육이 자사고로 편중됨으로써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 자사고가 주변 학군이 좋지 않아 갈 곳이 없어 가야만 하는 즉 덜 험한 학생들이 오는 학교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훈육이 쉬운 학생들이 모이고 지원해서 선발됐다는 이유로 자부심, 즉 구별짓기를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친구하지 마라. 이런 인간들 있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 먹지 마십시오. 그 인종주의자들이에요 결국. 그 DNA 안에 인종주의가 숨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자들하고 놀지 마세요. 괜히 정신만 사나워집니다. 자사고 제도는 평가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율학교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입시 교육을 규제하는 미봉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곧 비정상적인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제 자사고의 폐지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새로운 고교 체계는 학벌 사회 문제, 인류 대학 문제, 입시 개혁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할 우리 교육의 최대 과제다. 고교 체계 개편을 통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 등을 구현해서 이런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육은 평등입니다.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뭐 대학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평등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공화국임을 알고 사회로 진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보고 뭐 야한 영화 보지 마라, 뭐 연애하지 마라, 그런 이유가 뭡니까? 미성숙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성숙됐다는 그 학생들한테 야 자사고 다니니까 너는 훌륭한 우리 사회에 하이클래스가 될 수 있어. 저기 저 일반고 다니는 애들 핫바리들 걔네들하고 어울리지 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공화국의 청소년들한테. 교육은 무조건 평등입니다. 평등으로 가야 돼요. 성인이 되고 나서 개개인의 특성과 또 뭐 학업에 대한 그런 열정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중고등학교까지는 평등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날씨 전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우량은 5에서 50mm 정도고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와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은 밤부터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